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 카메라를 켠 것은요, 제가 여기 옛날에 제가 비슷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완전히 나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40, 50대 한국 남자분들이 해외에 나와서, 특히 이제 베트남, 여기 다낭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차근차근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이 나이에 해외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나가서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겁니다. 저도 40대에 이제 여기 다낭에 와서 지금은 이제 50대가 되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나이는 40대, 50대 정도까지는 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40대에 50대, 그러니까 어떤 분들 다 컨디션이 다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뭐 언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기술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 내가 영어도 상당히 잘하고 기술도 있다라고 하면 영어권 나라 호주나 이런 쪽으로 도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 영어 조금밖에 못해, 또는 아니면 영어를 잘 못해, 또 언어에 자신도 없어, 이렇다고 하면 여기에 해외에, 특히 이제 베트남 다낭에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언어 크게 장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40대, 50대라고 해서 여기 해외 생활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이제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뭐 스펙이나 특별한 나의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왔는데 40, 50대가 충분한 돈을 벌어 놓으신 분들은 사실, 그냥 해외에 나와서 살 필요 없겠죠. 그냥 해외 여행 다니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40, 50대의 분들이 여기 해외 생활을 해볼까라고 하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 와서 그냥 내가 벌어 놓은 돈을 쓸까가 아니라 내가 여기 와서 먹고 살 만한 게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제가 이제 다낭에 오래 살았으니까 다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어느 정도 있다, 내가 뭐 한 1억 정도까지는 있다라고 하시면, 물론 한국에서 생활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시면 대부분 한 1억 정도까지는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기준으로 내가 유용할 수 있는 돈이 1억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 나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사업을 바로 하시면 안 됩니다. 1억을 뭐 한 1년 내에 다 까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의 돈이 있다라고 하시면 1년을 그냥 사시는 겁니다. 여기에 1년을 조금 아껴가면서 여기 이제 살면서 이렇게 잘 찾아보시고 사람도 사귀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내가 1년 생활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현지인들을 알아야만 이제 좀 저렴하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믿을 수 있는 현지인도 사귀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 뿐더러 그 다음에 위험성도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난 그 정도의 돈도 없다, 1억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오셔서는 한 어느 정도 체류할 수 있는, 내가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체류할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체류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아껴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1,500만원 정도, 진짜 아껴 쓸 수 있다라고 하면 1,500만원 정도는 가져오셔가지고, 아껴 쓰시면서,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거죠. 일자리가 여기 맞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라 가지고, 뭐, 저도 여기 오래 있었는데 일이 하나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물론 들어오시는데도, 코로나가 풀려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 50대 분들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조금씩 사귀시면, 가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어느 장벽이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좋은 팀을 받기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짧은 기간 내에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분들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좋은 팀들을 받기는 힘들고요.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팀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엿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기 생활의 만족도인데요, 만족도. 자, 그러면 내가 한국 생활을 뭐, 어쨌든 지금 잘 하고 있고, 또는 아니면 어느 정도 잘 생활하는데, 내가 굳이 뭐 그런, 이런 베트남 같은데 힘든 나라에, 또는 우리들보다 못 사는 나라에 이렇게 왜 오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생활에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면 그냥 한국에 사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내가 해외에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제 그 해외로 좀 이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옵션 중에 하나이니까, 그러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여기 생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생활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른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넘어오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라오스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거기에 사는 것보다는 여기 다낭에 사는 게 만족도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제가 만족도를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지만은, 일단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편안함이라든지 아니면 쾌적함, 이런 것들이 그나마 동남아 중에서는 여기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주위의 환경들도 우리 한국하고 차이는 분명히 나죠. 분명히 있지만 그나마 환경의 차이도 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깊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뭐 이런 부분들은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거론을 하지만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이 친구들의 사람을 대하는 부분들은 훨씬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편안함이나 좀 행복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속 살만한가입니다. 계속 살만한가. 그거는 제가 오래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살만한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줄 수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살면서 지금 생활을 만족하고 있고, 내가 한국에서 여기에 안 왔으면 하는 것보다는 내 오길 잘했다. 여기 와서 내가 여기 한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속 살고 싶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게 생기게 된 계기도 내가 여기 와서 살아보면서 생긴 자신감 때문입니다. 자, 해외 생활도 한국 생활이랑 별반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와도 똑같이 나의 성격, 나의 능력, 나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셨는데 내가 여기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적응 시기를 딱 지나고 나면 한국에서의 생활과 여기에서의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살면서 내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여행을 한번 가보고 거기서도 조금 한번 살아봐야겠다. 좋은 곳을 발견하면 이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니까, 계속 살아야 되겠다, 뭐 평생 살겠다, 이런, 저도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여기는 평생 살 곳이다 라고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단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뭐 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정도는 살아볼 만한 도시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요. 자, 다섯 번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거기 생활하면서 정말 어때? 또, 너 왜 거기에 살아? 이렇게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의 생활은, 뭐, 코로나 때의 생활은 사실은 뭐, 너무 힘들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여기 통제가 심하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전까지의 생활은 어땠냐면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돈은 적당히 벌었어요. 한국에서 버는 만큼 딱 벌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가 훨씬 더 좋구나라고 느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전 영상이나 제 영상들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유는 마음이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서 딱 제가 2주 정도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에 한번 나가면 뭐 1주 내 2주, 길게는 2주 정도 있는데, 좀
계속 이렇게 여기 있다가 한국에 가게 되면 마음이 조금 답답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딱 오게 되면은 일단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크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저도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큰 그게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어려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그게 뭐 경제력이 비축이 되어 있으면은 옛날에 한국에 살 때처럼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내보다 훨씬 덜 사네, 나 좀 더 좋은 차, 나 새 차 좀 사야 되는데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족도는, 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제가 뭐 이 말씀드리는 게 다 저희 의견이고 저희 기준에 따른 얘기이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해외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의 정보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